우리가 70대가 되면요, 평생 쌓은 지혜와 자산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잘 남길 수 있을까? 이런 복잡한 고민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명쾌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그런 질문이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나의 자산, 그리고 내 소중한 가족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이 문제가 바로 내 눈앞에 현실이 되는 시기, 그게 바로 70대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법적인 문제들은 결국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그냥 감정의 영역에만 두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재산을 외부의 위협이나 또 내부의 갈등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평온한 노후를 위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기의 법적 고민이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꽤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평생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른 것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법적인 우선순위에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네, 바로 여기서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남성분들은 주로 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재산이나 사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권, 즉, 이 통제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더 길다 보니까 배우자 없이 홀로 남겨질 그 긴 노후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보낼 것인가, 이걸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준비하는 걸 보면 마치 체스 게임에서 마지막 수를 두는 것과 같아요. 유언이라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자녀들 간의 분쟁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또 혹시 내가 판단력을 잃게 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후견인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미리 정해두는 거죠. 핵심은 바로 통제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가 바로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이게 그냥 손으로 쓰는 유언이랑 다른 점은요, 공증인이 증인과 함께 참여해서 법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언은 무효야, 이런 주장이 나올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죠. 나의 마지막 의하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말 그대로 철옹성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반면에 여성분들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의 법적 다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생존 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사별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자녀에게 법적으로 부양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사기 같은 걸로 잃었을 때 그걸 되찾기 위한 정말 절박한 싸움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건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처럼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서 흔들리는 경제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남은 생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서 봤지만요, 사실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 숙제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좀 다를지 몰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이 다리를 건너야 하는 셈이죠.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의 숙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공통 분쟁,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자녀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미리 정리하는 상속 문제. 둘째,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정신이 흐려졌을 때 나를 대신해줄 사람을 정하는 후견인 문제. 셋째, 내가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확실한 효력을 갖게 만드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썼던 보증이나 빈 문제가 내 노후 자금을 위협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유용한 법적 장치 하나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 바로 부담부 증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집을 너한테 물려줄 테니 대신 매달 생활비를 주고 나를 잘 돌봐야 한다 와 같이 조건을 붙여서 재산을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가장 큰 힘은요, 만약 자녀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집 다시 내놔 라고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요, 가족 분쟁이 터지는 가장 흔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거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슬쩍 바꾸는 거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결국 횡령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아주 힘든 법적 소송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좀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재산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위험들. 그럼 이 모든 잠재적인 분쟁의 폭풍을 막아줄 가장 강력한 방패는 과연 뭘까요? 이제 문제에서 벗어나서 가장 현명한 해결책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70대 법률 준비의 최종 목표,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나의 뜻이 무엇인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법적 문서로 확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걸 통해서 소중한 내 노후 자산을 자녀들의 다툼이라는 가장 슬픈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왼쪽처럼 일단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감정 소모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미리 준비하는 건 이 모든 비극을 막아주는 가장 튼튼하고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인생의 황혼기에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유언이나 후견인 지정 같은 예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과 또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당신의 계획은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시간을 내셔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